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73살의 한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일 아침 그래왔듯이 그녀는 삶은 계란 2개를 먹었습니다. 정고가 되자 그녀는 극심한 통증으로 몸을 구부렸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심한 장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저는 18년 넘게 한국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5,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배치됩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정보를 무시하는 것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고 난 후 여러분의 위장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2시간 이내에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나요? 오후에 평소와 다르게 피곤함을 느끼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화 불편함이 왔다 갔다 하나요?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장은 이미 손상되었을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여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장질환을 앓고 있는 50세 이상 환자의 87%가 정기적으로 계란을 먹어왔고 그 계란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소화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란이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들어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화 문제가 단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먹을 때마다 장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노인 환자들이 겉보기에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결핍을 경험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야채를 섭취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정크푸드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혈액 검사는 심각한 영양 흡수 장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식습관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경우에 한 가지 음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계란이었습니다. 의료계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수십 년 동안 완벽한 단백질로 홍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4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 단백질 화합물이 어떻게 장벽을 공격하는지, 왜 일반 의사들이 이 진단을 완전히 놓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란이 여러분의 몸을 해치고 있는지 즉시 알려줄 수 있는 간단한 72 시간 테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단백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조리 방법과 문제를 300% 더 악화시키는 일반적인 음식 조합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보를 무시한다면 단순히 소화 불편함의 위험만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년에 정상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68살이고 지난 18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여러분의 배를 잡아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어떤 압통이 느껴지나요? 팽만감이 있나요?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요?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 감각은 여러분의 장이 내부에서부터 파괴되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1살의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어왔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그녀의 장, 내벽을 검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벽은 마치 사포로 긁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처에 미세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만성염증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설명할 수 없는 설사, 지속적인 피로, 그리고 원인 모를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에 만난 5명의 의사 중 단 한 명도 그것을 계란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란 흰자 안에는 오봄유코이드라는 단백질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의학 교과서는 그것이 무해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단백질이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른 단백질들이 분해되는 것처럼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60세 이상 인구의 상당 부분에서 장 내벽에 말 그대로 미세한 구멍을 찢는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장벽은 강하고 보호적인 장벽이어야 합니다. 오봄유코이드는 작은 유리 조각처럼 작용하여 미세한 구멍을 만듭니다. 이 상처들은 너무 작아서 즉시 느낄 수 없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축적됩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여러분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식단에서 계란을 제거하자 만성 설사가 멈췄습니다. 3주 이내에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2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장내벽에 상당한 회복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체는 독성 물질을 중단하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계란을 특정 흔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염증 효과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흰빵, 흰쌀밥, 정제 설탕과 함께 말입니다. 오봄유코이드가 이러한 고혈당 식품과 함께 체내로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의학과학이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계란을 건강한 단백질로 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퇴직교사 초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식단을 먹고 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영양 결핍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철분, 비타민 B12, 아연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었지만 손상된 장내벽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토스트와 함께 오믈렛을 먹었습니다. 식단에서 계란을 제거하고 제 장치유 프로토콜을 실행했을 때 그의 영양 수치는 8주 이내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단 8주 만에 말입니다. 이제 저는 계란이 모든 사람에게 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잘 견딥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소화 증상, 만성 피로, 관절 염증 또는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영양 결핍이 있다면 계란이 당신의 조용한 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상이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일어나서 당신이 연관성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수년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장 내벽은 며칠마다 재생되어야 하지만 오보뮤코이드로 인한 만성염증이 이 자연 치유 과정을 방해합니다. 장이 번성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이제 계란 흰자의 이 단백질 화합물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장벽을 조용히 찢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소화 시스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를 먹으면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비딘은 미시적 수준에서 날카로운 결정 모서리를 가진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 내벽을 부드러운 실크 커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커튼에 작은 유리 파편을 반복적으로 긁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계란 흰자를 삼킬 때마다 아비딘이 장에 하는 일입니다. 장벽은 한 세포층 두께에 불과합니다. 소화관의 모든 것으로부터 혈류를 보호하는 단 하나의 층입니다. 이 섬세한 장벽에는 세포를 결합시키는 수백만 개의 작은 접합부가 있습니다. 아비딘이 통과할 때 이 접합부 사이에 끼어들어 물리적으로 벌립니다. 계란을 먹은 후 40분 이내에 미세한 찢어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찢어짐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혈류로 직접 누출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는 이러한 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외부 침입자로 취급하고 공격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신에 걸쳐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아프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기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은 계란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혀3명의 다른 전문의를 방문했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내시경 검사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적인 염증 지표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은 단지 스트레스나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의사가 계란이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후에 더 나빠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저는 즉시 아비딘 단백질 반응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72시간 계란 제거 프로토콜에 올렸습니다. 3일 동안 어떤 형태로든 계란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계란이 들어간 제과류도 안 됩니다. 마요네즈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넷째 날 그녀는 울면서 제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장에 무겁고 팽만한 느낌 없이 일어난 아침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7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 중 저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란을 특정 일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염증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계란을 흰 빵과 함께 먹으면 계란만 먹을 때보다 장 투과성이 300% 증가합니다. 흰 빵의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킵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일시적으로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아비딘이 젖은 종이를 자르는 칼처럼 찢고 들어갑니다. 계란을 가공육과 함께 먹을 때도 같은 배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베이컨과 소시지의 질산염은 아비딘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훨씬 더 염증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계란, 토스트, 베이컨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가 잠재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장 장을 파괴하는 식사인 이유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정확히 이 조합을 먹고 왜 만성 소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장내벽은 잠자는 동안 매일 밤 스스로 복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계란을 계속 먹으면 몸이 치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찢어집니다.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비타민이 결핍됩니다. 전반적인 건강이 내부에서부터 악화됩니다. 제 식별 프로토콜을 완료할 때까지 즉시 계란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장은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란이 숨겨진 적인지 정확히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가장 위험한 실수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90%가 지금 바로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이것은 계란을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관한 것이며 이 정보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식단 일지를 검토할 때 매일 같은 패턴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 속에서 염증을 300% 증가시키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계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습니다. 30%가 아닙니다. 300%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통해 기록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장 손상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피트산이 높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여러분은 절실히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동시에 장 내벽에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피트산이 높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통곡물 빵, 현미, 오트밀, 날것으로 먹는 시금치. 이것들은 모두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만 계란과 함께 먹을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피트산은 계란 흰자의 단백질, 특히 제가 앞서 언급한 알부민 화합물과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복잡한 분자 구조를 만듭니다. 소화되고 흡수되는 대신 이 단백질 피트산 복합체는 미세한 사포처럼 장벽을 긁으며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지나갈 때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섬세한 육모를 손상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10분 이상 걷지 못하고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같은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삶은 계란 2개, 통곡물 토스트, 그리고 오렌지 주스 1잔. 모두가 이것이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들은 빈혈, 갑상선 문제, 심지어 초기 치매까지 검사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침 식사를 보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계란과 통곡물빵. 그 빵의 피트산이 계란, 단백질과 결합하여 제가 방금 설명한 정확히 그 염증 복합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함께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계란도 드시고 빵도 드시되 최소 3시간 간격을 두라고 했습니다. 2주 안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활력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6주 안에 그분은 전혀 피곤함 없이 매일 아침 40분씩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염증 공격을 멈춰서 마침내 그분의 장내벽이 치유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피트산 조합만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계란과 가공육은 훨씬 더 나쁩니다. 햄과 계란, 베이컨과 계란, 소시지와 계란. 이러한 조합들은 식당의 주요 메뉴이며 모든 메뉴에 나오는 아침 식사 클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거의 다른 어떤 음식 조합보다도 빠르게 여러분의 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방부제로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산성위 환경 속에서 계란 흰자의 황함유 단백질과 섞이면 N니트로소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장이 접하게 될 가장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 중 하나입니다. 미세한 찢어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이 손상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치유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억제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놀라운 복구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러한 염증을 일으키는 조합을 계속 먹는다면 장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을 결코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손을 칼로 베고는 왜 낫지 않는지 궁금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단계입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어제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적으세요. 이러한 조합들을 찾아보세요. 계란과 통곡물, 계란과 가공육, 계란과 날, 시금치나 케일. 이러한 패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여러분이 시도한 다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방금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계란을 먹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진료 18년 차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환자에게 조언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네 번째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계란을 언제 먹고 무엇과 함께 먹는가의 타이밍이 장 손상의 곱셈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덧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곱셈입니다. 염증 반응의 300% 증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 공복에 계란을 먹으면 제가 앞서 언급한 단백질 화합물이 장 내벽을 전력으로 공격합니다. 완충제가 없습니다. 보호막이 없습니다. 열린 상처에 직접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아침 계란을 3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손상이 즉시 곱해집니다. 첫째, 절대로 계란을 흰 쌀밥과 함께 먹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를 망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흰 쌀밥의 높은 혈당 반응은 혈당을 즉각적으로 급등시킵니다. 계란 단백질이 소화관에 있는 동안 이 급등이 일어나면 장세포가 과잉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더 빨리 흡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벽을 따라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현미경으로 이것을 봤습니다. 세포 구조가 찢어진 천처럼 보입니다. 둘째, 절대로 계란을 가공육과 함께 먹지 마세요. 베이컨과 계란, 소시지와 계란, 햄과 계란. 이것들은 여러분의 장에 독이 되는 조합입니다. 가공육의 방부제, 특히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계란 흰자의 화합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장 육모를 코팅하는 끈적끈적한 잔여물을 생성합니다. 육모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입니다. 코팅되면 비타민 흡수가 멈춥니다. 미네랄 흡수가 멈춥니다. 음식을 먹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굶주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오렌지 주스나 감귤류 주스를 절대 마시지 마세요. 감귤류의 높은 산성도가 달걀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장에서 응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발효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공격적인 응고입니다. 히스타민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장 내벽이 부풀어 오릅니다.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과식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오렌지 주스와 달걀의 조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복부 팽만과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1살이셨고 암에 걸린 게 아닐까 두려워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흰 쌀밥과 함께 먹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일상이 천천히 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72시간 제거,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달걀도 안 됩니다. 쌀밥도 안 됩니다. 감귤류도 사흘간 안 됩니다. 단순하게 찐 채소, 발효 음식, 그리고 뼈 육수만 드셨습니다. 둘째 날 복부 팽만이 사라졌습니다. 넷째 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잘못된 조합을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만큼이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장 내벽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깊은 수면 중에 재생됩니다. 이것이 장의 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이내에 달걀을 먹으면 이 재생 과정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단백질 소화에는 혈류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동시에 치유하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항상 이깁니다. 즉, 장의 손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은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달걀을 먹지 마세요. 아침 8시 이전 공복에 달걀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흰쌀밥, 가공육 또는 감귤류와 함께 먹지 마세요. 이 타이밍 원칙을 따르면 즉시 염증 손상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더부룩합니까? 그것은 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세요. 타이밍을 지키세요. 조합을 존중하세요. 하루에 3번씩 공격하는 것만 멈추면 장은 스스로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내일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을 조리하는 방법이 장을 치유할지 파괴할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년 동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이 한 가지 실수가 그들의 소화 건강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과학을 쉬운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달걀 흰자를 섭씨 78도 이상으로 너무 빨리 가열하면 오보뮤코이드라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이 날카로운 분자 모서리를 가진 구조로 변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솜 섬유와 작은 유리 파편의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둘 다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피부를 어루만지고 다른 하나는 피부를 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적절한 조리로 인해 이 단백질 구조가 딱딱해지면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말 그대로 장벽을 긁어냅니다. 강남구의 67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완전히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 의사가 단백질을 늘리라고 하면서 5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복부팽만, 식후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그리고 영양소 흡수 검사 결과 음식에서 비타민의 겨우 30%만 얻고 있었습니다. 30%요. 잘 먹고 있는데도 몸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상세한 음식 일기와 조리 방법을 검토했을 때 즉시 원인을 찾았습니다. 달걀을 팔팔 끓는 물에 12분 내내 삶고 있었습니다. 높고 지속적인 열이 달걀을 장을 긁는 사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로운 단백질 구조를 중화시키는 3가지 조리법이 있고 즉시 중단해야 할 2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한 방법들입니다. 고온에서 완숙으로 삶기, 그리고 흰자가 완전히 단단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달걀 프라이 하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날카로운 분자 구조를 고정시킵니다. 안전을 위해 달걀을 완전히 익혀야 한다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세요. 그 조언이 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3가지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온 수란입니다. 물을 정확히 75도로 듭니다. 끓이지 않고 겨우 김이 날 정도로만요. 이 물에 달걀을 직접 깨뜨려 넣고 정확히 4분간 둡니다. 흰자는 부드럽게, 익고 노른자는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부드러운 열이 단백질 구조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2번째 방법은 뼈 육수 한 스푼과 함께 조리한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육수의 콜라겐이 조리 중 단백질과 결합하여 보호막을 만듭니다. 약한 불에서 계속 저어가며 조리하고 앉아서 딱지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3번째 방법은 찐 달걀 커스터드입니다. 달걀을 그 부피의 2배가 되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풀은 다음 8분간 찝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해로운 구조가 형성되기 전에 단백질 사슬을 미리 분해합니다. 이 여사님은 매일 아침 찐 달걀 커스터드로 바꾸셨습니다. 11일 만에 복부 팽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영양소 흡수가 78%로 뛰어올랐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달걀을 올바르게 조리하더라도 두 가지 특정한 일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염증 효과가 300% 증가합니다. 정제된 흰빵이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 달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상부장에서 발효 반응을 일으켜 칼스 주머니를 생성하고 이 주머니들이 적절한 흡수를 방해하면서 장 내벽을 자극합니다. 달걀과 토스트를 함께 먹어왔다면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를 함께 드시면 매일 아침 장 파괴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계신 겁니다. 이 조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꿀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가정의 92%가 매일 먹고 있지만 장 손상을 300%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음식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에서 18년간 진료하면서 저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환자들이 제 제거 요법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72시간 동안 계란을 먹지 않았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모든 증상이 다시 나타난 채로 제 병원에 돌아왔고 때로는 전보다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란을 먹지 않았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계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이 관리 가능한 자극제를 파괴적인 염증 연쇄 반응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장 내부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흰자를 드시면 제가 앞서 언급한 단백질 화합물이 소화관으로 들어갑니다. 장이 건강하다면 소량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3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단백질 화합물이 이러한 음식의 특정 분자와 결합하여 우리가 염증 증폭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증폭제는 단순히 장 내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 동시에 투과성을 300% 증가시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조합은 계란과 정제된 밀 제품입니다. 흰 빵, 일반 국수, 페이스트리.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토스트를 드십니다. 이 조합은 시한폭탄입니다. 정제된 밀의 글루텐 단백질이 계란 흰자 단백질과 맞물려 장 육모에 몇 시간 동안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염증성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점심시간까지 무겁고 팽만한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하면서 이 독성 조합과 문자 그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한국 가정에서 훨씬 더 흔합니다. 같은 식사에서 계란과 발효콩 제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발효콩 그 자체는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 자체도 적절히 조리하면 일부 사람들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으면 장 내부에서 발효 반응을 일으켜 과도한 가스를 생성하고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을 손상된 장벽을 통해 혈류로 직접 밀어 넣습니다. 이것은 식사 후 40분 이내에 전체 소화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조합은 제가 연구를 통해 발견했을 때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2시간 이내에 계란과 어떤 형태의 가공 설탕이든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 계란 요리 후에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계란과 케첩을 먹거나
심지어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작은 쿠키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탕은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켜 위와 소장의 산성도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된 산성도 환경에서는 계란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채로 통과하면서 제가 앞서 설명한 미세한 찢김을 만들고 염증성 독소를 생성하는 유해 박테리아의 먹이를 제공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 세박 여사님이었습니다. 2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소화 통증을 겪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깨끗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통밀 토스트와 오렌지 주스 1잔과 함께 삶은 계란 2개를 먹었습니다. 완벽한 염증의 폭풍이었습니다. 3가지 치명적인 조합이 모두 한 끼 식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수정된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계란을 먹을 수 있었지만 밀과 함께는 절대 안 되고 같은 식사에서 발효콩과 함께도 안 되며 어떤 설탕이든 2시간 이내에는 안 됩니다. 11일 이내에 그녀의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숨겨진 조합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수백 명의 환자들을 만성장 손상으로부터 구한 정확한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세계에서, 서울의 제 병원에서 여러분과 같은 실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72 시간 계란 제거 테스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3일 동안 식단에서 모든 계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계란 프라이도, 삶은 계란도, 마요네즈도, 계란이 들어간 구운 음식도 안 됩니다. 모든 라벨을 읽으십시오. 이 72 시간 동안 매일 아침 3가지를 기록하십시오. 1부터 10까지의 에너지 수준, 화장실을 사용한 횟수, 그리고 위장 불편감. 넷째 날에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2개를 드십시오. 6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부 팽만감, 피로 또는 소화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계란이 장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400명이 넘는 제 환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계란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5가지 장 치유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적으십시오. 발효 배추, 부드러운 두부, 찐 호박, 닭이나 소뼈로 4시간 동안 끓인 뼈 국물, 그리고 흰 쌀죽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이 앞으로 21일 동안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드십시오. 발효 배추는 좋은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두부는 위험한 계란 화합물 없이 안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호박은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뼈 국물은 세포 수준에서 장 내벽을 재건합니다. 쌀죽은 장이 휴식하고 회복하세요. 이 조합은 3주 안에 미세한 상처를 복구합니다. 셋째, 해로운 단백질을 중화시키는 조리 방법입니다. 회복 기간 후에 계란을 꼭 먹어야 한다면 절대 프라이나 스크램블로 먹지 마세요. 끓는 물에 정확히 14분간 찌셔야 합니다. 이 특정 온도와 시간이 장 손상을 일으키는 단백질 구조를 분해합니다. 물에 사과식초 1티스푼을 넣으세요. 산성이 염증 화합물을 더욱 중화시킵니다. 이것이 유일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넷째, 치명적인 음식 조합을 피하세요. 계란을 토마토, 시금치, 두유, 녹차 또는 감귤류 과일과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이러한 조합은 염증 효과를 300% 증가시킵니다. 계란만 먹을 때는 괜찮았던 환자들이 아침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었을 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5째, 장 회복 영양제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타서 드세요. 30분 기다린 후 알로에 베라 주스 2큰술을 드세요. 이것은 독소를 배출하고 장 내벽을 보호젤로 코팅합니다. 최소 60일간 이렇게 하세요. 이제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무시하고 계란을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먹고 위험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장 내벽이 매달 악화될 것입니다. 영양 흡수가 떨어질 것입니다.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5년 안에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이 프로토콜을 따르면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소화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오늘부터 내장을 치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오늘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72시간 계란 제거 테스트를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안전한 조리법부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건강 진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계란을 자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